실제로 저도 러닝을 해가지고 살을 뺀 적이 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500g씩 체중이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속도로 25분에서 30분 정도 주 4회 했을 때 정말 살이 많이 빠졌는데요. 달리기가 끝난 후에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집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정세희라고 합니다. 실제로 23년차 러너입니다. 오래 달리기도 당연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만큼 칼로리 소모도 많기 때문에 살 빠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달리지 않던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해서 달리기 양을 점점 늘려가다 보면 갑자기 이제 살이 많이 빠져서 주변에서 너 그러다가 몸 상하는 거 아니냐, 그만 달려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처럼 달리기가 일상이 돼서 늘 달리는 사람은 사실 체중 변화가 달리기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달리면 달릴수록 같은 거리, 같은 속도를 달려도 에너지를 훨씬 절감해서 달릴 수 있는 이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초보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여가면서 힘들게 달리던 그런 시절에서 벗어나니까 아무래도 그런 요인도 저 같은 러너는 달리기로 잘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거리 달리기, 질주 같은 경우는요, 달리기 중에서도 고강도이기 때문에 인터벌 훈련 같은 것을 하면 이폭이라고 하는데, 운동 후에 몸이 다시 회복을 하거나 원상태로 복구되는 동안에 산소를 계속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끝난 후에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진다 해서 역시 굉장히 효율적인 살 빼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고강도 인터벌 러닝을 해가지고 살을 뺀 적이 있는데, 그때 버틸 수 있는 최고 속도로 2분을 달리고 그 다음에 그 속도의 70%로 낮춰서 또 1분을 달리고, 그래서 2분 1분 2분 1분 이렇게 이제 교대로 달리는 운동을 했고, 그걸 한 10사이클 정도 하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주 4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살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빈번히 자꾸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500g씩 체중이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본인의 체력적인 측면이나 본인의 생활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하셔도 좋은데 결국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아무래도 고강도다 보니까,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좀 높고 그다음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 루틴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바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심지어는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공복으로 37km를 그냥 물만 마시고 달린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뭐 피로하지도 않고 이렇게 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복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제 대사가 탄수화물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을 연소를 잘 해가지고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는 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몸이 되기 전에 그냥 공복에 달리는 것, 공복에 운동하는 것이 살 빼기 좋다라는 이유로 본인한테 아직 그게 맞지 않는데 공복 유산소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으로 좀 뛰어보시고 그게 괜찮다면 이제 거기서 거리를 늘려나가시는 건 괜찮은데, 공복을 뛰고 나서 하루 종일 뭐 굉장히 피곤하다든지 그 다음날 오히려 에너지가 소진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가볍게 뭔가를 드시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공복 유산소를 가급적이면은 하지 마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근육이 이미 좀 많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분들이라면 공복 유산소가 근육을 오히려 좀 빠지게 만드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지금 쓰시고 계신 당뇨병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추가로 소모하면 저혈당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하시고 나가시거나 혹은 달리는 중간중간에 드실 만한 뭔가를 지참해서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드물게 뭘 먹고 그 다음에 달리러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화를 하느라 그쪽으로 혈류가 몰리기도 하고 또 위가 차서 폐가 확장되는 거를 막기 때문에 숨 쉬는 데에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섭취한 후에 달리는 것이 더 불편하고 부대낀다고 느꼈는데요. 뭔가를 드시고 나가고자 한다면 부피는 작고 비교적 소화는 빨리 잘 되는 좀 농축된 탄수화물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웬만한 그냥 일반 건강 성인
성인의 경우 10km 정도 달리기,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달릴 때 굳이 뭔가 영양을 섭취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날 먹었던 식사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그 정도의 운동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뭐 불안해서 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먹는 게 낫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부피도 작고 소화 흡수도 빠른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운동 능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올바라야 잘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몸을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잘 해서 좋은 몸이 되었을 때 자세도 좀 더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올바르게 혹은 자세를 교정해서 잘 달린다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고요. 2020년인가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120명 정도 되는 평균 코치 경력이 한 8년 정도 되는 코치들에게 5명의 러너의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러닝 이코노미가 좋은 사람부터 가장 나쁜 사람을 순서대로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8년 경력의 코치들 120명 중에 1명 혹은 1명을 못 맞춘 사람이 82%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라는 것으로 우리가 러닝 이코노미를 미뤄 짐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잘 되지 않고, 사람마다 본인의 운동 경험이나 근력이나 유연성이나 심폐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현재 자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스윙, 그러니까 팔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이 좀 이상하다 혹은 어색하다라고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팔을 흔들도록 해라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동작, 특정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된다라면서 교정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러닝 이코노미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폐체력이나 근력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향상될 때 비로소 따라서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는 것이고 더 경제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려는 접근보다는 운동 능력을 향상하려는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올바릅니다. 달리기는 다리로 하는 운동인데요. 제가 보다 보면 초보로 보이시는 분들 중에 팔로 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리가 주동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팔을 더 열심히 앞뒤로 흔드시는 분들인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팔다리가 상부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경 구조가. 따라서 이제 내가 다리를 잘 들고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다리가 잘 들어 올려지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팔이라도 움직여서 다리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된 모습인데요. 그래서 팔은 달리기에 따른 이제 좌우 신체 밸런스를 맞추는데 적당히 리듬을 맞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많이 보는 좋지 않은 움직임은 비대칭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암스윙, 그러니까 팔을 앞뒤로 흔드는 것이 비대칭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몸이 좀 기울어서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골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한쪽 근육을 좀 과도하게 쓰는 패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혹시 내가 비대칭적으로 뭐 팔이나 다리나 몸통을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개를 과도하게 숙여서 혹은 고개를 과도하게 들어서 달리는 자세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서 그런 자세들은 좀 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러닝, 실내 러닝은 달린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얼마를 소모하고 그다음에 심장을 얼마나 뛰게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야외든 실내든 둘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달리기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달린다는 동작, 뭐 행위, 이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리면서 느끼게 된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행복, 성취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측면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트레드밀 위에서 달렸을 때는 거의 저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야외로 나가서 항상 야외 러닝을 했던 경우였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트레드밀 러닝이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여건에서 트레드밀 러닝이 최선이다라고 하면 트레드밀도 충분히 좋은 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장단점을 좀 굳이 나눠보자면, 야외에서 달릴 때는 자연에 노출되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얻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야외 러닝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러닝에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달릴 수 있습니다. 수다도 떨 수 있고 같이 페이스를 즐길 수도 있고 한데 트레드밀 러닝은 사실 그게 어렵죠. 각자 트레드밀 위에 올라서 달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렵고, 야외 러닝을 할 때 날씨가 좋고 온도도 적당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런 날은 1년에 몇 날이 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야외에서 달리는 것, 특히 야외에서 고강도로 운동하는 것은 대부분 별로 건강에는 좋은 행태가 아니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내의 공기는 과연 좋은가? 우리가 실내는 자주 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야외 공기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나 아니면 각종 화학물질의 농도가 올라가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실내 운동이 그렇다고 야외 운동보다 더 건강하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날씨에 크게 구애는 받지 않고 가급적이면 야외 러닝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트레드밀 러닝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 종일 길이 얼어있다, 뭐 눈이 쌓여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드밀에 올라서 거기서 러닝을 합니다.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육상 트랙 그리고 인조 잔디, 이렇게 세 상황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2020년 연구인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을 조사했냐면 충격을 얼마나 흡수해 주느냐, 얼마나 에너지 리턴을 잘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트레드밀 러닝은 거의 인조 잔디 수준으로 충격 흡수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육상 트랙보다는 거의 2배 가까운 충격 흡수를 해줬거든요. 또 이제 에너지 리턴 측면에서, 즉 지면 반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더 잘 달려지는 것이니까 이 트레드밀 러닝은 육상 트랙에 거의 비견할 만큼 굉장히 좋은 에너지 리턴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은 충격 흡수를 꽤 많이 해주면서 달리기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 것이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편향된 주장이고, 오히려 달릴 때 무릎이 걱정이 된다, 무릎을 좀 더 아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는 트레드밀 러닝이 매우 좋은 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릴 때 제가 늘 지참하는 준비물은 일단 신용카드, 교통카드. 왜냐하면 하루에 뭐 한 20km씩, 15km씩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컨디션이 좋아서 잘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진짜 달리다가 지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물이라도 사 마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니고 나가고요. 몸이 주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내가 오늘 뭐 목표가 30km라고 해서 30km를 어떻게든 뛰는 것 보다는 만약에 오늘 나의 컨디션이 기대에 못 미친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면 과감히 접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크림 항상 바르고 책 있는 모자 반드시 쓰고, 가끔 어떤 날은 햇볕이 너무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선글라스 쓰고, 야외 러닝은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의 노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을 하거나 보호를 하지 않으면 피부가 광노화가 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름지고 타고 그다음에 그을리고, 그리고 이제 살이 빠지니까 더 처져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달리기의 거의 필수 용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워치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고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페이스로 달리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GPS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스마트워치에서도 상용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심박 센서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의 달리기의 여러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가 있고 그것을 나중에 분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도구는 맞습니다. 착용하지 않고 나가면 그날은 진짜 달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왜냐면 내가 아무리 달려도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 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워치가 사용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제가 보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데이터, 너무 숫자에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뭐 케이던스나 뭐 페이스나 심박이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자꾸 매몰이 돼서 달리기 자체를 잊고 혹은 달리기 자체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기보다는 각종 데이터에 너무 매몰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리기의 페이스,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보통 볼 때 많이들 심박수에 의존을 하는데 사실 심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운동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 초보들의 경우는 걷지만 않고 조금 달릴라 치면 심박이 막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같은 운동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심박의 반응이 훨씬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 심박수가 몇이라고 해서 지금 운동 강도가 어떻다 이렇게 너무
너무 산술적으로 생각하시진 말고 오히려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운동 강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혹은 내가 지금 할만하다, 편하다, 혹은 내가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뭐 대화가 중간중간 끊어지면서 대화를 겨우 나누느냐, 아니면 대화조차 전혀 나눌 수가 없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운동 강도를 신뢰도 높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잘 활용해야 하지만 너무 데이터나 숫자 자체에 매몰되지는 말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초보 때는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사실 부상이고요. 초보는 아직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 몸이 이런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본인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과한 운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달리기에 신체적인 적응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데요. 이제 보통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고 또 달리기에 재미를 붙여서 막 하게 되는 초반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칫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달리기를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몸이 조금 뭔가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비병이죠. 요즘에 나오는 신발이나 장비들은 사실 대부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제일 좋은 거 혹은 가장 나를 잘 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를 자꾸 구입하려 하시지는 말고 달리기를 위해서 개발된 그런 상품들은 다 좋으니까 일단 무난한 것들을 구입해서 일단 내 몸이 달리기에 좀 적합해질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쓰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더 좋은 장비 이런 식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 시선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는 누구는 이렇게 달리는데 이만큼 달렸다는데 뭐 나는 내 속도는 내 거리는 내 시간은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본인의 페이스를 잃게 되거든요. 사람 몸은 다 다르고 운동 경험도 다르고 체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맞는 페이스로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에 그리고 나의 달리기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달리시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 1분이든 혹은 30초든 달리기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걷기와 뛰기는 엄연히 다른 동작이고 근육의 사용도 다르고 운동의 강도도 다르고 몸에 느껴지는 충격도 다릅니다. 따라서 달리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근데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고 힘들면 또 바로 걷고 이래서 걷기와 뛰기를 교대로 하다가 점점 이제 달리기라는 것에 내 몸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달리는 시간이나 거리가 조금씩 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권하는데 주당 운동량을 10% 넘게 늘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10km를 뛰었다면 이번 주에는 11km를 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주당 운동량을 조금 천천히 올려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초보 때는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달리기로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일단 갖춰야 될 큰 두 가지 요건은 심폐체력과 근력입니다. 그리고 유산소성 기능의 한 70%를 결정하는 3요소가 있는데 최대산소 섭취량, 젖산력치, 러닝 이코노미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5km 이내의 거리에서는 VO2 max라고 하는 최대산소 섭취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닝 이코노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조금 쓰면서 잘 달리는, 연비 좋게 달리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잘 달린다라는 것은 이제 기록을 단축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심폐체력 그리고 근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폐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운동은 뭐냐? 어필 트레이닝, 그러니까 오르막 달리기 훈련 그리고 인터벌, 고강도 훈련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을 해야 최대산소 섭취량 그리고 심장의 기능이 더 향상이 되고요. 근력은 이제 러닝 이코노미와도 좀 많이 연관이 되는데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도움이 되겠고 어필 트레이닝이 심폐체력에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필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근육을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구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은 이제 장거리주가 되겠죠. 뭐 거리주, 시간주 이런 장거리를 달리는 그런 훈련들이 잘 돼야 오래 버티고 기록도 단축되고 다치지 않고 잘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또 그 세 개가 최고인 사람이 항상 1등을 하지는 않거든요. 의지나 집중력, 피로를 잘 견디느냐, 그날의 기상 여건, 그 사람이 얼마나 체온 조절을 잘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직도 나는 달릴 수 없다. 달리기는 내일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잠재력을 믿고 아주 짧은 시간, 짧은 거리라도 좋으니까 달리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그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저처럼 이제 오래 달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부상을 입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너무 많이 달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 귀 기울이시면서 달리기를 해보신다면 부상 없이 아프지 않고 즐거운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